괴산 산촌마을에 난방비 부담도 적고 탄소 배출도 적은 새로운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산에 버려진 나뭇가지나 피해 입은 나무를 목재 칩으로 만들어서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열병합 발전이라고 한대요. 이것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나무 등 유기체 물질을 뜻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라고 문제를 드렸었죠. 여기 보면 성남시 250번 버스기사님이 김치 주고 싶으면 주세요. 그러셨는데 이제 마음을 비우고 퀴즈에 참여하시는 듯합니다. 3769님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로 우드칩을 만들어서 중앙 난방을 하는 거죠. 하고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청개구리님도 나무 열병합 보일러 그러셨고요. 어떤 걸까요 이게? 2번 바이오매스입니다. 네, 엄청 2번 큰 바이오매스. 소리로 PD님 말씀. 2번 바이오매스 했는데 빠콩님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을 올리셨네요. 이제 이미 상품을 받으신 분들은 여유 있게 오답을 보내거나 다른 데다 쓰거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북 괴산의 산촌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이었을까요, 이게? 네. 네. 그 충북 괴산군 장암리에는 230여 명, 149가구가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가구에서 여기 가구가 다른 산촌마을하고 우리나라 농촌하고 비슷하게 노인층이 많은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화되어 네. 있어서 이분들이 낮에는 노인정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네. 밤이 오면 집에 들어오시면 개별 난방을 사실 여기가 하고 있거든요. 각자가 등유를 사용한다든지 화목을 사용한다든지 연탄을 사용하는데 이 개별 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오거나 손님들이 올 때는 안 틀고 전기 장판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따뜻하게 주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괴산군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네. 2021년도에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을 신청을 해요. 네. 신청을 하고 이게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서 여기 장암리 마을에서 맨 처음에 이제 사업비가 45억 정도가 나와요. 네. 그 45억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정부 반 50%, 그다음에 충북의 30%, 그다음에 군의 20% 해서 45억 정도가 나와요. 네. 나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시점이 2022년 1월쯤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시작을 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도 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고 참여하는 가구 수들이 계속 늘어나요. 네네. 늘어나서 군에서 사업비를 20억 원을 더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5억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거를 구성을 하냐면 괴산군이 산림이 괴산군 면적의 76%래요. 와. 그래서 63,858헥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거의 축구장 9만 개 정도예요. 충북 괴산이요. 네, 어마어마한 넓이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산림 숲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떨어진 장가지들이나 아니면 피해목들이라고 해서 네. 산불이나 또는 홍수 피해로 넘어진 나무들 있잖아요. 네. 이 넘어진 나무들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활용해서 가스와 열병합 발전을 구축하는 거예요. 가스와 열병합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요거를 마을 곳곳에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난방을 구축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2년간 진행되고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 각 집 아궁이에 산에 있는 나무 갖다가 뗐는데 네. 그게 아니라 중앙 난방 방식으로. 그죠. 그럼 말씀을 듣다 보면 중앙 난방 방식이니까는 뭐 더 편리하고 좋았겠지만 옛날에 나무 그렇게 떼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산림 훼손한다. 네. 또 나무가 타는 과정에서 탄소 발생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바이오매스 활용하는 게 화목 보일러랑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미세먼지가 1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줄어들죠? 어떻게 그렇게 줄어드냐면 그 미용 목재를 일단 제가 그 장면을 직접 지켜볼 봤는데 네. 넣으면 애가 분쇄가 돼요. 나무를 어떤 아주 간단한 장비더라고요. 거기에 넣으면 분쇄가 돼서 쫙쫙쫙쫙 쌓여요. 그러면 분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목재 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까 우드 칩하고 사실 같은 네, 말이겠죠. 네, 네, 목재 네. 칩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건조시키는 거예요. 건조시키고 가스화 열병합 발전소에 넣는데 네. 이걸 탄다라고 표현 안 하고 분해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분해한다고요. 그래서 저온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하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이 가스가 디젤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미세먼지가 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무를 넣어서 연기가 나도록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예. 칩으로 만들어서 열분해를 해서 거기서 나는 가스를 가스로? 이용해서 디젤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면 폐열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이 폐열이 중앙 난방으로 마을 곳곳에 곳곳으로 또 가가호에 들어가고. 난방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피크 타임에는 그걸로 다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중앙에서 네. 목재 보일러를 태우는 목재 보일러를 하나 더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피크 타임에는 그거랑 같이 난방을 접목해서 하고.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어쨌든 12분의 1로 줄었다. 네. 그리고 나무는 폐목재나 미용 목재. 산 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갖고 그죠. 쓰니까 그죠. 산림 훼손하고는 상관이 네, 없다. 맞아요. 그거랑 그렇구나. 완전히 벌목하는 거랑은 별개로 바라보셔야 될 것 다르니까.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무들이 네. 그냥 산에 놓여져 있을 때는 얘가 건조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목재를 이용하는 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얘네들이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 떠내려오면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방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원이고 이미 네. 재생에너지 원이고 거기에 가중치까지 더 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예.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있고 살아있을 때는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그렇죠. 예. 나무가 이렇게 바닥에 예. 죽어 있거나 네.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네. 스스로 건조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거죠. 예. 거기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구나. 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듣겠습니다. 네.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신 정상숙 선생님 모시고 충북 괴산마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Green Green Grass of Home 음악이 딱 나오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하고 좋아하시는 노래라 갑자기 좋아하셔서 참 흐뭇했습니다. 제가 저희가 막 나무 태우는 얘기하다가 잔디밭 나오니까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이 잔디를 태우는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지금 목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탄소 배출 과 관련 없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한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계속 흡수하잖아요. 네. 탄소를 흡수하고 이 나무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탄소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들 이게 상쇄되면서 탄소 중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에 지금 질문에서도 조금 나왔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구성 원리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주식회사 나무와 에너지가 독일에 완성된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네.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소라고 해서 나무가 이제 구조를 제가 쭉 봤는데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서 저열이 나오면서 얘네들을 가스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가스를 발생시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가스는 가스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서 폐열은 어떻게 도대체 마을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이 난방관이 밑에 깔려져 있잖아요. 네. 열 배관이. 그게 깔리는 거예요. 마을 곳곳에. 그래서 이 사업이 개인이 그냥 수익 차원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렇게 그러네요. 정부랑 같이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같이 해서 열 배관을 마을 곳곳 아까 150가구 정도 네, 네. 됐잖아요. 곳곳에 다 난방시설이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폐열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난방을 다 할 수가 있는 체계입니다. 네. 네. 그 3769님이 중앙 난방이면 시골의 집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네. 난방이 가능한가요? 아파트가 아닌데 전기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공급하는 방식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전기는 아니고 판매가 되고 네. 폐열은 난방 배관을 난방관을 통해서 통해서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3769님. 그전에는 사실 배관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개별 난방을 했던 거죠. 도시가스 아니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진 그렇죠. 걸까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억 예산이 네. 개인의 수익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괴산군에서 사실 산림청에서 한 게 에너지 복지 차원이었잖아요. 네, 네. 그 고령화 인구가 많은 네. 시골 마을에 네. 그렇군요. 산림청에서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던 거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은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에 참여하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열성적이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성사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식회사 나무와 에너지의 기술이 접목되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구다. 그래서 나무 목재 부산물을 활용하는 거는 그것을 태운다고 해도 이게 재생에너지다. 태운다는 표현보다는 분해한다. 맞아요. 분해한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숲의 부산물을 활용하기보다 해외에서 목재 펠릿을 수입해 온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요. 예. 주식회사 나무와 에너지의 대표 이승재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펠릿을 사용하는 건 탄소 중립이 아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유가 뭐냐면 멀리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고 오잖아요. 네네. 또한 이제 목재 칩보다 목재 펠릿이 조금 더 그거 한 게 펠릿을 만들 때는 에너지 사용이 좀 더 많아요. 제가 여기서 무식한 질문을 하나 하자면 목재 칩은 그냥 목재를 잘게 그쵸. 부순 거죠. 목재 네. 펠릿은 뭐죠? 이게 목재 평평하게 만든 펠릿은 건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잘게 부스러지는 나무 가지를 접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분을 11 내지 15%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만드는 공정에서 또 탄소를 네. 사용하게 된다. 근데 목재 칩을 만든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네. 단순해요. 나무가 들어가면서 착착착 썰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냥 에너지 바로 사용에, 분해하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괴산군 산촌마을에서 에너지 생산되는 전기는 산촌마을에서 다 사용을 하실까요? 이거 판매하지 않나요? 혹시? 전기는 다 판매를 해요. 전기는 요거에 산촌마을에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 갖춰주고 제가 보기에는 봄서부터는 가동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다 네. 완료가 됐더라고요. 거의 네. 모든 걸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서 봄서부터 가동할 것 같은데 이 운영은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해요. 그래서 난방비 결정도 다 이쪽에서 하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전기는 다 한전에 판매를 하고 한전 REC는 또 다른 곳에 판매할 수도 있겠죠. 네네. 어쨌든 다 판매를 한다. 판매를 했을 때 1년의 수익이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와.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난방비를 결정할 때는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예측하기에 그 등유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네. 25% 정도가 절감된다고 해요. 난방비가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은 등유 난방 때보다 절감된 가격으로 난방을 하고 또 또 이 따뜻하게.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 그 증서를 판매하거나 네. 한전에 또 전기를 판매하거나 네. 해서 생기는 1년에 2천만 원 가량의 수익도 또 조합원들끼리 배분을 하고. 조합원들이 이미 각자 출자를 해서 네네. 마을 전체가 이루어지는 조합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괜찮네요. 진짜 복지 사업으로. 복지와 재생에너지 생산이란 동시에. 그리고 지역에 산다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사업도 네. 될 수 있고. 네. 왜 이렇게 했을 때 난방비 절감되는 건 참 좋은데 이산화탄소도 배출을 많이 그러면은 뭔가 좀 그 나무 흡수원이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괴산 지역에서 바이오매스로 그냥 있었으면은 네. 이산화탄소로 배출됐을 것들이 네. 절감이 많이 된 거겠죠. 그죠. 일단은 이산화탄소로 배출하는 걸 목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고 네. 또 여기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과 동시에 그 온실가스 676만 톤을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무로 계산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흡수원이 연별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흡수원이 작은 나무로 했을 때는 11만 그루고 흡수원이 좀 많은 가장 좋은 걸로 했을 때는 4만 2천 그루의 효과를 낳더라고요. 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성장하면서 흡수하는 거랑 네. 태우면서 배출을 하는 게 상쇄되기 상쇄되니까. 때문에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에 한 11만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럼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네. 괴산마을 고 하나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 산림이나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뭐냐면 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자료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얘기 들었듯이 좋은 사례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11만 그루에서 4만 2천 그루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화재나 이런 게 이제 기후 변화로 취약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산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불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은 산불 조심, 산불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성장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수분 함수율이 5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살아있는 나무들이 많을 경우에는 네. 불이 났을 때도 옮겨 붙기가 힘들대요. 맞아요. 근데 밑에 장가지나 다 마른 나무가지가 있으면 거기 이게 빠르게 파파파 빠르게 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산불을 날 때 보면 항상 건조한 날씨에 나잖아요. 네네. 이걸 반영하는 거죠. 바싹 마른 밑에 있는 나무가지들이 불씨가 다른 데로 계속 옮겨 붙게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네.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빠르게 타지 않는데 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네. 건조되고 있는 네. 나무 잔가지 네. 뭐 이런 죽은 나무 이런 것들은 네. 빠르게 불이 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산불 예방에도 산불 도움이 나는데 된다. 이제 고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너무 신기한 게 밑에는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나무는 겉에가 탔는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 그게 신기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나무 안에 수분이 있는 거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네.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시골 곳곳에서 산촌 마을마다 이렇게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을 한다면은 네. 괴산의 이 마을처럼 고령화된 마을 어르신들의 난방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산불 예방에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산림이 풍부하고 갖고 있는 맞아요. 굉장히 혜택받은 나라잖아요. 산이 노력으로 많은. 인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깊이 있게 연구하고 관리를 한다면 더 훌륭한 탄소 흡수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1분 30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제가 에너지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에너지 전환과 분산형 에너지가 참 많이 중요하다. 네. 에너지 전환은 그 화석 연료인 석탄이나 석유에서 재생 가능한 태양, 바람,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매스라는 주제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는 저희가 바이오가스화법이 통과됐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건 자원순환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고 제가 또 이제 얘기 중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역에서 많이 나는 연료로 에너지를 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축산분뇨도 그렇고 미용 목재도 그렇고 이렇게 분산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형 에너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말씀해 주신 게 다 실제 우리나라 사례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충남 홍성, 충북 괴산.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셨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알아야 될 얘기들 또 부탁드리고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기후 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 지구를 살리는 환경활동에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수행 공동체. 정토회 윤석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나오신다는 말씀 듣고 두 번 놀란 게 하나는 윤석훈 선생님 하셔서 이 편견 때문에 네. 이렇게 중후한 남자분을 생각했다가 네네. 와, 여성분이 나오시니까 이름이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이름 좋아하거든요. 여성 이름 중에서. 두 번째는 정토회 하면 저희가 그 법륜 스님 맨날 동영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거든요. 불교 네. 신자 아니지만 네네. 워낙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법륜 스님의 정토회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하고 이곳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조금 궁금했어요. 네. 정토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개인 소개와 또 정토회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정토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용인에서 온 윤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50세 주부이고요. 네. 현재 그 수행 공동체 정토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4년 9월에 처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토회 그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시고요. 정토회는 100% 자원 활동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토회는 일단 개인이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가 출발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는 평화롭고 이 자연은 아름답게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살기 좋은 정토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평화, 빈곤 퇴치, 환경 등을 배우고 특히 저희는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이게 인간과 자연과 세상이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공존에 모색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이타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천주교에서도 태양광 협동조합 하시는 분이 나와서 또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채식하시는 목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불교는 불교 환경 그 운동하시는 단체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정토 세상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오늘의 기후에서 모든 종교가 다 만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토라는 말을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불교 신자가 아니면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토가. 살기 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과 세상이 다 어우러져서 서로 연관된 이런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드는 그 세상이 정토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천주교에서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오셨던 그 선생님이 공동의 집이라고 한다고 지구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교황님 말씀에서 근데 불교에서는 정토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때 이제 정토회에서 배운 만큼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환경은 얼핏 생각하면 불교하고야말로 진짜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실천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정토회에서 함께 실천하고 또
환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모든 거에 자연도 그렇고 인간은 당연하고 이제 생명이 이제 생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불교와 환경이 맞아요. 정말 밀접하게 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평소에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각각 개개인이 그 삶의 자세가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자세와 소비 수준을 줄이는, 즉 저희가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는,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이제 가장 검소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것이야말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을 저희가 이제 마음 공부의 과정인 정토 불교대학 교과 내에 불교와 환경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서 배우고 또 이제 매달 저희가 환경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배운 거를 가지고 실천하는 매월 저희가 실천 활동에 그 안내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룹별로 정해서 서로 이제 실천한 거를 인증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실천으로 실제로 하고 있죠. 아, 그래. 그러니까 매달 그럼 뭐 단톡방 같은 데서 각자 미션을 딱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미션이 있을까요? 뭐. 이번 달에는 저희가 매일함 비우기하고 아하. 네, 실내 온도 20도 유지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미션을 받고 매일함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저는 그대로 정말 놔두죠. 스팸 메일 막 들어온 네, 것들. 그리고 맞아요. 이미 메일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음. 들어가 봤더니 몇 년 동안 제가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2만 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렇게 좀 무심코 처음에는 매일함 비우기하고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이제 했다가 정말 좀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전기를 사용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죠. 네. 요거는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실천해 볼 만한 일이네요. 그렇죠? 너무 매일함 필요하죠. 비우기. 네. 간단한 건데 사실은 무심코 안 하고 있는 거. 네. 우리가 쌓아놓은 그 안 읽은 메일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 맞아요. 전력을 소비하고 네, 있어서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진다. 네. 실내 온도 20도는 20도 이하인가요? 20도, 이하. 20도 이하이죠. 이하니까 네. 20도가 포함이 포함이죠. 되는 거겠죠. 네, 네, 겨울에 네. 19도는 너무 춥습니다. 네. 그럼 이건 지금 댁에서 항상 20도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추운 그 기간 시간대도 있고, 네. 그 정도 유지를 되도록 요번 주 되게 많이 추웠잖아요. 네. 그래도 온도 변화 없이 지금 하고 있고 옷을 더 이제 껴입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도 이거 듣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는 천천히 실천을 저희가 할 테니까 몸이 약하시거나 연세가 그렇죠. 많으신 분들은 네. 너무 이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20도로 유지를 계속하면 집 댁이 혹시 남향 집이신가요? 남양 아니에요. 그럼 저. 많이 안 추운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동쪽이라 이제 해가 쫙 들었다가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좀 그늘지거든요. 그래서 제 소파에는 담요가 늘 있어요. 네. 담요가 늘 있어서 어깨에 덮고 다리에 덮고 이제 어제는 진짜 옷을 조금 더 껴입고 입고. 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좀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되는데 양말도 네. 좀 두꺼운 거 신고 있으면 되는데 네. 그냥 얇게 입고 온도를 올리게 되죠 그냥. 네. 이렇게 이제 정토회에서 그러면 회원분들이 이렇게 실천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소소한 것들로 미션을 정해서 네. 서로 실천한 걸 인증하고 네. 격려하고 네. 이러면서 한 달에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일단 이제 혼자였으면 되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웠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어렵고. 근데 이제 매달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정토회의 그러니까 그 실천하고자 하는 그거에 모두 이제 사실 동의가 된 동의를 분들이고.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미션을 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뭐 장바구니와 장바구니 속 주머니를 가지고 장보기, 세제 없이 설거지 해보기. 그래서 매달 그렇게 나와요. 소비 없이 살아보기.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어렵지만 안 되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실은 인증을 보면서도 힘을 얻기도 하고 좀 그거보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동기부여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 네. 정토회에서 이렇게까지 환경 실천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회원분들이 다 같이 지금 이거를 네. 습관을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제가 이거는 그 소문으로 들었는데 작가님 대본을 보고 진짜였구나 하고 당황한 게 네. 정토회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토회 어디 갈 일 있으면 정토회 갈 때 휴지를 갖고 가든지 다른데 화장실을 써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정토회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서울 정토회관을 가면 이제 화장실마다 뒷물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휴지거리는 있지만 휴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들은 갈 때 뒷물 수건을 챙겨가요. 아, 네. 그게 일종의 비데 역할을 하겠네요. 뒷물 샤워기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네. 네, 2차로 이제 뒷물 수건을 쓰는데, 제가 좀 가장 실천하기가 오래 걸리고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고 나면 네. 사실 꺼끌한 휴지보다는 이게 피부에 더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훨씬.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눈에 보이는 손해가 없으니까 일단 당장 음. 편리한 휴지에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서 저도 했는데 한 정토회라 가능하겠다. 저희는 이미 익숙해요, 사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지금 네. 갖고 나오신 그게 네. 뒷물 수건인가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쓰는 뒷물수건입니다. 와, 네. 근데 너무 깨끗해서 행주 같아요. 네. 아. 이게 상상과 다르죠, 여러분. 저도 지금 이런 거면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생각이 드는데. 큰 거 작은 거 다 사용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 뒷물 샤워기 설치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같은 천인데 이제 용도만 다르게 이게 식탁에서 제가 냅킨으로 쓰고 있는 네, 그거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그건 모두 다 선생님 그거는 이거는 제가 네. 정토에 처음에 와서 구입한 손수건인데 아직까지 좀 이제 얼룩도 지고 했는데 손수건이 그럼 2014년에 정토회 네. 시작하셨으니까 네, 지금 거의 좀 많이 10년 된 거네요. 얼룩이 있죠. 네, 네. 그 수건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손수건으로 쓰시는 손수건. 네.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근데 같은 천인데 용도만 제가 정해서 쓰는 거라. 그럼 그거 전부 다 삶으시겠네요. 항상 씻고 나서. 네, 네. 예. 네. 아하. 그렇구나. 충격적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인터뷰를 못 이어가겠는데. 뒷물 수건을 외출할 때도 갖고 나가시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오늘 갖고 오듯이 좀 이렇게 예전에 저희 뭐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는 비닐 파우치 네, 네, 같은 거 네. 그거를 제가 오늘 갖고 보니까 한 20년 된 거더라고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쓴 것과 안 쓴 거 이렇게 분리해서 네. 네. 아니 그런데 외출에서는 정토의 회관을 가면은 뒷물 샤워기가 있겠지만 다른 건물들은 없잖아요. 네, 네. 거기서는 이 너무 지나친 관심인가? 아니요. 휴지를 쓰시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도. 그럴 때는 제가 사실 작은 거는 패스할 때가 많고요. 아하. 네. 좀 이제 큰일을 봐야 될 때는 저만의 노하우는 수건, 그 뒷물 수건에 물을 이렇게 적셔서 네, 들어가서 어쨌든 제가 쓰는 파우치고 제가 하는 거니까 전혀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인데 이걸 지금 정토회 회원들이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네. 하려고 하는 분들과 하고 있고, 더 이제 깊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듭니다. 네. 이 휴지를 이렇게까지 안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까지? 휴지를 제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네. 사실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는 그런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티셔츠를 만들듯이 저는 지금 휴지를 우유값으로 만든 휴지를 구매를 했어요. 네네. 재생 휴지로 만든 네, 것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우유값 12팩이면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지의 이름이 12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써야 된다고 했을 땐 차선책을 좀 찾아서 그렇게 네. 한다든지. 근데 사실 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나무들이 수없이 베어져 나가고 거기에 사실 저희 몸에 안 좋은 형광등 백제나 펄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자원의 훼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상에서 가장 많이 또 쓰이잖아요. 네. 그냥 무분별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휴지를 이제 해보기로 한 거죠. 네. 허허허허. 당연히 그럼 뭐 장바구니 들고 다니실 테니까 플라스틱 안 쓰기도 당연히 다 하실 네. 테고. 네. 그 궁금한 게 네. 선생님이 혼자 실천하시는 건 괜찮지만 네. 가족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런 거를. 네. 저는 일단 아드님이 네. 있다고 했는데. 네, 예. 네, 맞아요. 아니 스님께서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 마음 공부는 너한테만 적용을 해라. 그럼 약이 된다. 근데 이걸 남한테 적용하는 순간 독이 된다 이러셨거든요. 아, 근데 법륜스님께서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제가 이게 배워서 너무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너도 해봐, 너도 해. 이게 생각이 없는 분들이나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강요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 실천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 보면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 한 번 딱 얘기를 하게 된 게 중학교 때인가 이제 본인이 짜장면 먹고 싶어서 이제 왔는데 나무젓가락을 막 해서 먹길래 나무젓가락이 몸에 그렇게 안 좋대 그랬더니 짜장면은 나무젓가락에 먹는 게 제 그게 맛이야 맛이라고 이러더라고요. 다들 그러죠. 그래서 그 뒤로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약간 저항감이 들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아직 어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환경 실천도 나에게만 적용을 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하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10년이 네. 이제 되어 가는데 최근에 좀 아들이 이제 텀블러도 자기가 직접 사서 네. 쓰고 또 이제 그 배달을 할 때 이렇게 일회용품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가서 엄마 때문에 일회용품 못 쓴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격려의 말처럼 들었고 아.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자기가 먹던 음식을 접시를 주면서 엄마 이거 랩 좀 씌워줘 하는데 이제 제가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딱 저는 알아차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 혹시 랩도 안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랩도 안 써? 그래서 안 써 했더니 엄마 지구가 너무 좋아하겠어 이 말을 하는데 뭔가 환경 실천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말로 들려서 되게 예. 뿌듯했던 순간이긴 했어요. 네. 아니 정말요. 저희 며칠 전에 대학생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환경안전공학과 학생들이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항상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도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년 넘게 어머니가 심지어 뒷물수건까지 쓰는 거를 휴지를 안 쓰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으면 아드님한테도 굉장히 엄청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토회에서 수행 중이신 윤석훈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지구도 좋아지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참 오늘 귀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